네, 반갑습니다. 디오석학원의 권민준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4학년도 1학년 1학기 서울사대보고 중간고사 주요문항 해설 영상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7번입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로 한번 조사를 해 볼게. 두근의 합을 먼저 조사하겠습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근계수 관계에서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 알파라는 녀석은 근이기 때문에 진짜 대입하면 성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2 이거 이꼴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플러스 1은 어떻게 한번 바꿔줄 수가 있냐면 이렇게 한번 바꿔줘 볼게요.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 얘는 이제 윗줄에서 이 알파 제곱을 2알파 제곱을 2알파 마이너스 2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면 2알파 마이너스 2에 플러스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면 3알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알파 제곱에 플러스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제곱에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3알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베타에 대해서도 아까랑 똑같은 과정을 적용 한번 해보면 3베타에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전개를 한번 해보면 9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3 괄호 열고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알파 베타가 2이기 때문에 18에다가 또 알파 플러스 베타도 2인 거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해서 정답은 13이 되는 거겠죠. 정답은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8번입니다. 2024의 50제곱을 202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1이라고 하고 그 다음 2023의 51제곱을 2024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2라고 하자라고 해놨습니다. 그쵸? 그때 R1 빼기 R2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해놨습니다. 그쵸? 그래서 첫 번째 R1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번 해볼 거냐면 x라는 녀석을 2023으로 한번 치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024의 50제곱이기 때문에 결국 R1을 구하려면 x 플러스 1의 50제곱 얘를 이제 그냥 x로 나눴을 때 뭐 몫에는 관심이 없는 거고요. 여기는 나머지 R1만 찾고 싶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나머지 정리를 한번 이용해서 양변 x에다가 0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1의 50제곱이기 때문에 여기 나머지 자리가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첫 번째 나머지 R1은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023의 51제곱을 2024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2라고 하자라고 해놨기 때문에 R2를 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X를 누구로 치환 한번 해볼 거냐면 2024로 한번 둬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023의 51제곱은 X-1의 50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를 X로 나눴을 때 몫에는 관심이 없고 나머지 R2만 찾고 싶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또 똑같이 나머지 정리 이용해서 양변 x에다가 0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1의 50제곱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여기 있는 나머지는 음수가 절대로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나머지가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모르고 한 번 더 나누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7이라는 숫자를 3으로 나누면 몫이 이고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되지만 이렇게도 한번 쓸 수도 있긴 하거든요. 얘를 3 곱하기 3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는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2를 나머지라고 하지 않고 여기 있는 1을 나머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머지가 음수가 나와줬다는 얘기는 이거를 원래는 두 번만 나눠야 되는데 모르고 한 번 더 나눠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음수 나머지를 원래 나머지를 돌리려면
나누는 수 3을 반대로 한번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래 나머지를 한번 구하려면 이 음의 나머지를 원래 나머지로 돌리려면 나누고 있는 수 이 x 2024를 한번 더 더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나머지는 마이너스 1에다가 2024를 더한 2023이 진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이 두 번째 나머지 R2는 2023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문제에서 구해라 라고 하는 R1 빼기 R2의 값은 1에서 2023을 빼는 거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022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답형 1번입니다.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 20이고요. x 플러스 y가 2일 때 첫 번째 제곱 더하기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해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 있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알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 더하기 y라는 합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 사실을 통해서 xy라는 곱이 얼마인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xy의 곱이 얼마인지 구하러 출발하겠습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봅시다.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라는 20이라는 값은 우선 합을 세제곱해야 되기 때문에 8 이렇게 하시고요. 마이너스 3에 이제 곱을 이렇게 하시고 합 2를 한번 더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정리를 한번 해보면 8에 마이너스 6xy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넘기면은 6xy 얘가 마이너스 12가 되기 때문에 xy의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제 동그라미 1번을 이제 한번 구하러 가볼게요. x제곱에 더하기 y제곱이라는 값은 합 얼마죠? 합 여기 있는 2를 제곱을 한번 하고요. 합을 제곱한 다음에 곱을 두 번 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곱이 마이너스 2인 거니까요. 곱 두 개를 빼면은 플러스 4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8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제 5제곱 더하기 5제곱의 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5차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3차 더하기 3차랑 여기 있는 2차 더하기 2차 얘네 둘을 곱하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이 x 5제곱에 더하기 y 5제곱이라는 5차 더하기 5차는 첫 번째 이 3차 더하기 3차 이렇게 한번 곱하시고요. 그 다음 2차 더하기 2차 이렇게 곱하시면 돼요. 그쵸? 근데 여기를 전개를 한번 해보면 뒷부분에 짜잘짜잘한 것들이 튀어나오거든요. 걔네들을 빼셔야 됩니다. 어떤 걸 빼야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y 마이너스 x제곱 y제곱에 x 플러스 y 이렇게 빼기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3차 더하기 3차는 20이 되는 거고요. 제곱 더하기 제곱은 1번에서 8이라는 걸 구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 있는 x제곱 y제곱은 곱을 이렇게 양변 제곱하는 거니까요. 4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y라는 합은 2라고 해놨으니까 이렇게 또 곱하기 2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부분이 160이고 마이너스 8이 되는 거니까요. 정답은 152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답형 3번입니다. 이렇게 생긴 다항식이 있고요. 동그라미 1번에 주어진 다항식을 인수분해하시오 라고 해놨습니다. 그렇죠? 우선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게 여기 a제곱이 있고요. 플러스 2a 있고 여기 있는 플러스 1 있는 거니까 이거 세 개를 합치면 뭐 a 더하기 1의 완전 제곱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남은 파트가 여기랑 여기랑 여기인데 이거 파란 색깔 세 개를 예쁘게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한번 풀러 가볼게요. 파란 색깔 세 개를 이렇게 b 이렇게 한번 묶어버리면 똑같이 a제곱 플러스 b의 a제곱 플러스 2a의 플러스 1이 나오니까요. 괄호를 여시면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빨간색 동그라미 3개는 뭐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괄호 열고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묶으시면은 b 플러스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인데 동그라미 2번은 주어진 다항식의 값이 245일 때 이때 a하고 b 값을 각각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갑니다. 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다항식을 인수분해 한번 해보면 a 플러스 1의 제곱에
b 플러스 1이 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동그라미 1번에서 보였고요. 얘가 245가 된다라는 게 이제 보기 2번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245를 이제 소인수분을 한번 해보시면요. 얘가 7의 제곱에 플러스 5가 되거든요. 그쵸? 한마디로 이게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여기 있는 왼쪽의 수랑 여기 있는 오른쪽의 수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1의 제곱이 7의 제곱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고 좌변의 B 플러스 1이 5랑 똑같아져야 되는 거니까요. 그쵸? 따라서 이제 자연수 A의 값은 A 플러스 1이 7이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2A는 6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플러스 1이 5가 되는 거니까 B 값은 4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답형 4번입니다. 실수 m에 대하여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3 이꼴 0이 허근 알파를 갖는다 라고 해놨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동그라미 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 이 알파 더하기 알파랑 이 알파 더하기 알파랑 알파 곱하기 알파 바을 m에 대해서 식으로 표현해라 라고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을 한번 잘 쳐다보시면은요. 개수가 모두 실수이기 때문에 켤레근의 성질을 한번 적용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켤레근의 성질에 의해서 이 x라는 한근이 허근 알파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한 허근은 알파의 켤레인 알파 바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동그라미 1번 알파 더하기 알파 바는요.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군의 합을 의미하는 거니까 근계수 관계에서 m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알파 곱하기 알파 바라는 이 녀석은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분의 곱이 되는 거니까요. 근계수 관계에서 m 플러스 3이 된다라는 걸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엔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은 이 허수 알파에 대해서 이 허수가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돼야 된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럼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성질이 뭐냐면 지금 알파 세제곱이라는 수가 실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알파 세제곱에다가 켤레를 한번 씌워 볼 건데 그러면 알파 세제곱에다가 켤레를 한번 씌우면 알파 바의 세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 알파 세제곱이 실수이기 때문에 켤레를 씌워도 똑같은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얘네들은 같다라는 식을 한번 세워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알파 바의 세제곱을 왼쪽으로 넘겨보시면 알파 세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바 이거의 세제곱이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세제곱 빼기 세제곱을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시면 알파 마이너스의 알파 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괄호 열고 알파 제곱에 플러스 알파 알파 바 그 다음에 더하기 알파 바의 제곱 얘가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요거 곱하기 얘가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0이 되거나 아니면 0이 되거나 이렇게 또는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중요한 게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알파가 허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앞부분이 0이 안 되기 때문에 얘가 0이 된다라는 사실을 한번 알아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식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알파 제곱에 플러스 알파 알파 바 그 다음에 알파 바의 제곱이 0이 되는 건데 얘는 이 알파 플러스 알파 바라는 녀석을 제곱을 한 다음에 곱을 한 번만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 m 제곱에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빼기 3이 되는 거고요. 얘가 0이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방금 얻어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 실수 m 값에 이제 m을 따로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실수 m의 값에 곱을 구하는 거니까요.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모든 실수 m 값의 곱은요. 근각계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